2024년 7월 2일 함께하는 양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부하면서 마실 맥주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소위 대기업 맥주라고 부르는 맥주들 중에 그나마 가장 좋아하던 맥주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클라우드 드래프트입니다. 클라우드 드래프트, 굴러들어온 크러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크래프트는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완전히 빠지기 전에 구해놓은 이 맥주 지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트 스타터, 보통 그냥 스타터라고도 하죠. 효모 키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효모를 키우기 이전에 효모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맥즙은 양조사가 만들고 맥주는 효모가 만든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효모는 맥주 발효 중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크리스 화이트와 자밀 자이나 셰프라는 이 두 분이서 쓰신 효모라는 책 서론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모는 맥주에 매우 중요하고 맥주 양조자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효모는 단순히 당분을 알코올로 전환하는 것 이상의 더 많은 기능을 한다. 맥주는 다른 어떤 발효 음료보다 풍미와 향을 효모에 의존한다. 그쵸. 결국 효모가 없으면 맥주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 효모가 맥즙을 발효시키면서 나오는 부가적인 에스테르 같은 물질들이 맥주에 잔존하면서 효모들마다의 특성을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글이 저에게는 꽤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양조자는 야생 효모를 사용한 자연 발효를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양조자는 순수한 배양을 유지하고 특이한 풍미를 최소화하는 데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양조자는 효모 생화학의 모든 세부사항을 알고 싶어 한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크래프트 맥주에 빠지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아마도 홉에 대한 충격과 매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요새 더 확실히 느끼는 건 홉 못지않게 매가 물, 특히 효모가 엄청 중요한 요소구나 라는 것입니다. 효모의 종류나 발효 컨디션에 따라서 맥주의 맛이 가장 크게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영상 컨셉이 좀 다르죠. 제가 양조 공부하는 김에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양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아마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효모의 종류, 맥주 양조에 쓰이는 효모들은 저장 상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소비자를 위한 제품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건조 효모와 액상 효모입니다. 건조 효모는 말 그대로 효모들을 건조시켜서 작은 펠렛 상태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액상 효모도 액상, 슬러리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이 되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장점들을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조 효모의 장점을 보자면 한 팩에 들어있는 효모의 수가 액상 효모에 비해 비교적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발효조에 바로 투입될 수 있고 가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제가 애용하는 홈브루 용품 사이트에서 찾아본 바로는 건조 효모들 가격이 한 팩 기준 6,000원에서 8,000원 정도였습니다.
액상이 한 푸에 12,000원에서 21,000원 정도 하는 거면 저렴한 편인 걸 수도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비교적 보관 기간이 깁니다. 효모에 수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효모가 비활성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온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긴 시간 저장을 하게 되면 냉장 보관이 실온 보관보다 생존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냉장 보관을 하는 게 확실히 효모를 위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액상 효모는 건조 효모보다 비싸고 세포수도 적고 온도에 민감한데 쓸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액체 효모의 장점으로는 신선하고 건강합니다. 이거는 이제 활성도, 효모 활성도와 생존율로 그 수치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건강한 효모들로만 투입된다면 세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리고 건조 효모가 제수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넣을 수 있기야 하지만 액상 효모야말로 레디 투 피치라는 단어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비교적 다양합니다. 물론 지금의 건조 효모들도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원하는 스타일의 맥주를 대부분 만들 수는 있는데요. 액상 효모로 유명한 회사 중 하나인 화이트랩스에서 효모 종류들을 찾아보면 약 200여 종이 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액상 효모는 이렇게 프로 브루어들이 자신들의 효모를 은행처럼 저장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브루어리에서 사용하는 효모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홈브루잉을 할 때 장단점을 따져보니까 액상 효모가 더 이점이 많은 것 같아서 애용하는 홈브루 사이트에 들어가서 액상 효모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이네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주제는 결국에 왜 스타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을 찾아봤습니다. 스타터를 만드는 이유, 스타터를 만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최적의 조건에서 배치를 발효시킬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효모를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효모의 생존율이나 활성도가 낮을 것으로 의심된다면 언제나 스타터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무더운 여름에 운반된 효모라던가 보존 기간이 임박해 있는 액상 효모는 스타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더라도 고비중의 맥주를 양조할 때에도 스타터를 활용해 세포수를 늘려서 투입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스타터를 만들기로 한 이유는 최종 목적은 위에 부합하지만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효모를 채집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누룩에 있는 효모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맥주를 만들면 만들수록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맥주를 따라하는 것 말고 한국적인 맥주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 누룩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양조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시작은 제가 저번에 양조했던 그 탁주 흑막이 먼저였습니다. 맥주가 아니라 탁주에다가 로스티드 몰트 그러니까 블랙 몰트들을 넣고 홉을 넣어서 탁주를 맥주처럼 맛을 내봤는데요. 생각보다 맛이 좋아서 이번에는 벨기에 수도원 맥주 스타일 중 하나인 트리펠을 참고해서 맥주 양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누룩을 만든 스타터인데요. 만드는 과정과 함께 보시죠. 스타터 만들기. 스타터를 만드는 방법은 쉽게 생각하면 10대 1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물 10대, 효모의 먹이인 DME, 한국어로는 말린 메가 추출물이라고 하는데요. DME가 물과 10대 1 비율로 섞이는 걸 의미합니다. 이 비율로 섞어서 스타터를 만들면 1.040 정도의 비중으로 효모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맥즙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 1리터를 삼각 플라스크에 부어서 먼저 끓여주고 DME 100g을 거기에 부어서 끓기 시작하면 소독을 위해서 약 3분간 더 끓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찬물로 맥즙이 20도 정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실온 정도가 될 때까지 찬물에서 식혀주었고요. 다 식으면 누룩 120g을 넣고 효모들이 건강하게 증식할 수 있도록 자력 교반기에 2일 정도 올려서 발효를 진행해 줬습니다. 양조하는 기간에 맞춰서 3일간 발효하는 게 목표였는지라 이게 그냥 스타터가 아니라 누룩에서 효모를 뽑는 거였기 때문에 발효가 완전히 진행되진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트리펠 양조할 때 위에 나름 맑은 맥즙 부분은 좀 버려주고 그 아래 그 누룩 찌꺼기 같은 트룹 부분이 안 나올 때까지 맥즙에 부어서 지금 트리펠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에 만든 스타터가 일주일 된 모습입니다. 제가 따로 빼둔 게 있어서 냉장을 일주일간 해서 그런지 효모들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윗부분인 맥즙 부분도 좀 뿌연 걸 봐서 이게 응집성이 좀 낮은 효모들도 누룩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정산성 누룩이 정말 옛날 방식으로 누룩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효모와 누룩 곰팡이들을 자연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효모의 상태에 따른 분류, 그리고 그 분류에 따른 특징들을 살펴봤고 효모 스타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